5.18 진상규명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송 전남대 교수를 지금 연결을 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나요?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5.18 진상규명에서 전두환 씨 관련해서 조사 중이었던 게 있었죠?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조사에 관한 이제 공문을 발송을 했고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었죠. 직접 조사는 안 됐고 이제 전 씨를 방문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죠. 회신 주고 받았을 때 직접적인 이제 조사까지는 이제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 전두환 씨에 대한 이제 5.18 관련 이제 진상 조사, 그다음 현재 또 그 명예훼손 관련된 헬기 사격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법적 단죄에 관한 측면들도 진행 중이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2019년에 발족된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한 거죠. 지금 상황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데요. 역사적 진실을 사실은 규명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전 씨가 국민들 앞에 그 부분들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5.18 진상규명위에서 전 씨 조사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었습니까? 전두환 씨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제 민주화운동 80년 5월 강주에서 있었던 시민 학살의 예. 정점에 있었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얻었던 권력을 찬탈했던 가장 핵심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 강주에서의 학살의 주범 내지는 책임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이제 전두환 씨가 알고 있는 내지는 전두환 씨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예. 첫 번째로는 이제 80년 5월에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주에서 희생된 분들은 있지만 강주에서의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어떤 작전과 어떤 명령책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의 5.18 민주화운동 미완의 역사적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예. 실은 이제 그런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5.18에 대한 애국과 폄훼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가해자들이 80년 5월 강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그건 이제 진상 규명의 범주였고 또 하나는 예. 전두환 씨가 역사적 가오 본인들이 저질렀던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고 그 과정들 속에서의 아픔이 41년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해자로서의 전두환 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분의 사망이라면 뭐 애도할 수 있겠지만 전두환 씨는 역사적 가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과정들 속에서의 역사적 아픔에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죽음으로 애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실 중간에 화면들이 나왔었는데요.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80년 5월에 헬기에서 쏜 총알에 타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여러 네. 목격자와 증거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증언되고 증거가 남았지만 관련 어떤 명령책에 의해서 누가 결정했고 누가 지시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 씨가 규명했어야 될 부분인데 전 씨가 그건 5.18 진상규명위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서 전 씨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전 씨가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이나 책임자의 책임의 문제들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진 건가요? 어려워진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전두환 씨가 그런 규명하지 않는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은 이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조비오 신부님을 이제 또 그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예. 명예훼손으로 해서 전두환 씨 이제 명예훼손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실은 오늘은 이제
공교롭긴 합니다만 강주 법원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29일에 예. 2심을 종결하겠다. 그래서 12월에는 2심 선고 결과를 내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될 시점에 전두환 씨가 사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법적 단죄의 절차도 그 명예훼손을 했던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사법적 단죄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예. 사실은 2심 또 법적으로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규정되기 전에 전 씨가 사망하면서 지금 재판은 공소 기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고 사법적으로 이걸 정의할 수 있는 역시 기회도 없어진 거군요. 그나마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1심은 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전일 빌딩의 헬기 사격에 타는 뭐 이런 이제 재반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런 건물에 의한 사격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이상의 이업 사격 이상의 사격이 있었던 걸로 판결을 했죠. 1심 재판부는. 그리고 2심 재판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승복할 수 없다라고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예. 이 2심 재판도 최종적 판결을 불과 2, 3주죠. 2, 3주 앞두고 전두환 씨 사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일단 1심 법원은 전 씨가 회고를 통해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한 부분이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었는데요. 관련돼서 1심은 여러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전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도 실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죠. 지금 시점이. 그래서 11월 오늘이 22일이면서 이제 2심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날 모든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 이게 이제 심리를 종결하는 거니까 12월 초 중순경에는 2심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 이제 전두환 씨 사망으로 해서 이런 사법적 판단, 저희들은 이제 사법적 단죄라고 보는데 사법적 단죄의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예. 전 씨가 여러 역사적인 문제를 사실대로 진실대로 밝히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규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또 거기서부터 반성과 사죄와 용서의 가능성도 볼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전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얘기도 잠깐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전 씨를 통해서 밝히려 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전두환 씨를 통해서 모든 걸 규명한다라기보다는 예. 전두환 씨가 당시에 그 모든 책임자였기 때문에 예. 새롭게 이제 지금 현재 규명되지 않는 부분은 발포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5월 21일 날 집단 발포 그 이전에도 이제 개헌군의 사격 행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개헌군의 사격 행위로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살상됐기 때문에 자국의 국민을 학살한 이 명령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규명 과제였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많은 그 희생자들 안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고 주장되는 이런 이제 아픈 가족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아픔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매장 사망자에 관한 재반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은 안매장이 이루어졌다라면 그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세상에 알려내는 이런 이제 진실규명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 전두환 씨는 어떤 내용들까지 보고받았고 전두환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5.18의 책임이 전두환 씨에 있다가 아니라 5.18 당시의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전두환 씨가 했기 때문에 군이 80년 5월 강주에서 자행했던 반인권적, 반시민적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군이 했던 역할과 군 수뇌부가 했던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전두환 씨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예. 뉴스룸이 여러 번 보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80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한참 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진상규명이 있었지만 당시 군부 세력들의 방해 또 일부 조작, 기록들에 대한 조작 이런 걸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또 5.18 진상규명위와 법위에서 출범해서 진상규명위 활동을 계속 더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제일 핵심은 발포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전 씨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전 씨 그 조사 검토를 전 씨를 직접 조사하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서신들이 오가면서 그런 요구들을 했을 때 전 씨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두환 씨의 어떤 반응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전두환 씨에 관한 조사에 대한 내용들, 예. 그다음에 전두환 씨 관련된 지금 이제 오고 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받았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이제 발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모든 부분들은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모든 게 이제 발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5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공표했던 내용들이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뭐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관련해서 그 어떤 부분도 지금까지 41년 동안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예. 네, 사과에 관한 부분들은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과는 고사하고 진상규명에 관한 부분들도 협조하지 않고 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일말의 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희생자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애도의 어떤 마음을 표했다라면 전두환 씨가 뭐 사과의 어떤 제스처를 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일련의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좀 전두환 씨는 5.18 진상규명 그리고 5.18 가해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해서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사택 앞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의 얘기로는 33년 전에 사과한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진상규명위가 전 씨 측을 통해서 41년 전 광주의 얘기들을 더 밝히려 했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전 씨 측은 일체 협조도 그 태도의 문제 밝히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규명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태도에 네, 있어서 전 씨 측이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말씀해 오늘 좀 주셨습니다. 민정기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게 전두환 씨 해고록으로 가름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전두환 씨 해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뭐라고 하냐면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기술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군도 개입한 거다라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해고록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단 한 번도 41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내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 앞에 사과한 적이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마 여러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